안녕하십니까. 박지원과 박선원, 누가 보면 이게 그 형제인 줄 알 거예요. 원자 돌림으로 박지원, 그 다음에 박선원, 원자 돌림이잖아요. 근데 그 친형제는 아니겠지만 하는 짓을 보면요. 하는 짓을 보면 이게 꼭 친형제 같이 전부 둘 다 온갖 그 음모, 공작, 흑색선전, 괴담 퍼뜨리는 가짜뉴스 이런 게 자들입니다. 전부 둘 다 조작, 음모, 공작 이런 그 구단들이죠. 박지원과 박선원. 특히 박선원은 그 변희재 대표 빨리 고발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 그 홍장훈의 메모 있잖아요. 글씨가 누군지. 이거를 빨리 수사해야 됩니다. 빨리 수사해서 필적 감정해서 이게 만약에 박선원 거로 밝혀지면요. 엄청난 게 나라를 진짜 경천 동지할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제가 변희재 대표하고 수시로 이제 소통해서 박선원에 대한 수사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장학이 또 말도 안 되는 공작, 가짜뉴스를 떠들고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이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제보를 받았다. 어떤 제보를 받았냐? 믿을 만한 사람. 좀 박지원도 믿을 만한 사람, 뭐 소식통에 뭐 무죄라 했잖아. 박선원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파기 환송식 있잖아, 유죄로. 이게 누구 작품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조이대하고, 그 다음에 대형 로펌하고 이게 3명의 합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형 로펌이라는 게 말은 안 해도 누가 봐도 김앤장을 말하는 거예요. 김앤장. 그렇게 읽어보면 우리나라 압도적인 대형 로펌이 김앤장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문맥이 읽힙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그 다음에 김앤장, 그리고 이제 조이대, 여기에 또 누가 끼인다? 한덕수. 한덕수도 김앤장이 10년인가 있었죠? 아마 김앤장이 고문으로 있었을 거예요. 한덕수 대행이. 요런 데 세력. 그러니까 한덕수가 김앤장이 있었기 때문에 요런 데 카르텔에 의해서 이재명이를 완전히 날린 거다. 요런 식의 계속 가짜뉴스를 박선호이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라인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논해 윤석열, 그 다음에 조이대, 한덕수, 그래갖고 초대형 로펌의 S 변호사, 이거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초대형 로펌의 S 변호사, 영어로 S면 서정욱이 할 때 서가 S잖아. 야, 이게 누굴까? 김앤장, 김영우 변호사는 K고, 제가 이제 주장했던 거는 정말 헌재에서 모경준 전 헌법재판관하고 김영도하고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모경준은 윤 대통령하고 워낙 친했고, 윤 대통령이 그만 믿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경준 척인가, 제가 직접 대통령 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현장의 사회공헌위원장이 모경준 헌법재판관입니다. 이분이 2006년 노무현 때하고 이명박 때 여야 합의로 된 아주 유명한 법조인입니다. 모경준. 김영두 헌재 소장 대행, 김영두를 거의 데리고 있었던 가장 친하다, 멘토라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경준, 김영두 측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협박, 예를 들어 6개월 이내에 하야 선언 안 하면 탄핵 인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진짜 믿을 만한 소식통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근데요, S 변호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S 변호사가 이제 윤통하고 조이대 짜고 이재명을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수사가 10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수사가 10개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절을요, 전직 대통령 사절을 압수한 건 처음입니다.
문재인도 사자 압수수색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말도 안 되게 사저를요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검사나 판사나 대통령을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데 누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을 듣고 이게 10명의 대법관이 그렇게 이재명 죽이려고 이게 카르텔을 미리 형성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고요. 박선원은 이게 초대형 로펌이 김현장 맞는 것 같아. 한덕수까지 언급하는 거 보면. 그럼 이게 S 변호사가 누군지 밝혀보세요. 당당하면. 저는 이게 모경준, 헌재, 그렇게 저 이름을 밝혔잖아요. 그런 게 저 믿을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밝혀보라고. 박선원, S 변호사가 뭐냐? 그 다음에 초대형 로펌이 뭐냐? 어디 겁이 나가게 말도 못하면서 이게 또 공작 업무 냄새를 풍기려고.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봐라. 헌재하고 박선원, 헌재하고 대법원은 이게 틀리다. 헌재는 몇 명 안다고 이게 정치적으로 다 뭉쳐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게 막 소장이 문영배가 만장일치로 이게 막 공작도 하고 뒷거리도 하고 하는데 대법원은 이게 아예 남한테 묻지도 않는다. 12명. 12명이 작업이 쉽냐? 12명이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다 알아. 그렇게 12명이 대통령이 임명해도 봐라. 헌재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살아있는 대통령도 정영식이나 조한창이나 다 이게 배신하잖아. 배신하잖아.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대법관들이 뭐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서 이게 대통령 말 듣겠냐? 그 정영식이도 안 듣고 조한창이도 안 듣는데 듣겠냐고. 어때서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 윤 대통령이 마치 이재명이 카르텔로 미리 날리는 걸로 이게 짠 것처럼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 표다. 대법원은 이게 헌재하고 틀려. 대법관이 뭐 대법원장이 날짜 같은 걸 지정할 수 있지. 그러게 그 결과는 대법관들이 딱 밑에서부터 표결해가 오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오히려 한 표도 없지. 다수 편에 서는 거니까.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초대형 로펌 김현장이 굳이 뭐 왜 이재명 날렸는데 나설까? 저는 이게 김현장 차원에서는 나설 이유가 없다 보거든요. 제가 이제 헌재 판결도 김현장이 나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경준 변호사가 이제 그 여러 경로로 대통령 측과 많은 접촉이 있었다. 그건 되게 팩트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지. 김현장이 왜 났습니까? 김현장은 이게 그냥 로펌의 변호사 업무하면 되지. 굳이 뭐 정치에 뭐 윤덕 날리고 뭐 이재명 날리고 이게 김현장이 뭐 정치한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선영이가 윤석열, 그 다음에 김현장, 그 다음에 조희대가 카르텔 모의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재명이 날렸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전혀 근거 없고 법리에도 안 맞는 이런 이제 그 궤변 중에 궤변, 괴담 중에 괴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놈이, 박선원 이놈이 그 한덕수 대행이 호남 간 거 가지고 이게 또 엄청나게 비판해 놨어요. 야, 아니, 그게 이거 박선원이가 뭐라고 공개했냐면 한덕수 대행이 이거 5.18 갔잖아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광주에 뭐 가짜 유공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저 촛불행동의 좌파들이 그렇다 보거든요. 이놈들에게 자기가 5.18을 독점해서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나쁜 집단 중에 하나가 5.18의 광주 유공자, 가짜 유공자 집단이다. 이거 반드시 이게 명단 공개 규명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막아서가 한덕수가 못 갔잖아. 그러면서 나도 호남 사람인데 왜 참배를 막느냐 이 말을 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고향이 호남이면. 이걸 이게 그 박선영이가 맹비난을 합니다. 그때 그 한덕수 대행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요. 아주 이게 비열한 지역 감정 갈라치기라고 박선영이가 맹비난을 합니다. 매우 비열하다고. 왜 비열하냐? 이 사람이 한덕수가 옛날에 뭐 상공부 장관 때는 상공부에 국장할 때는 호남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 좀 이렇게 갔더니 뭐 민원이 있어가 그때는 이게 왜 왔냐? 앞으로 나를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게 왜 호남이라 하느냐? 상공부에 국장할 때는 호남 사람이 찾아갔을 때 나 호남 사람 아니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박선영이가. 그런데 이놈이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지. 절대 한덕수 대행이 그런 적 없다잖아. 한덕수 대행이 나 호남 사람 아니다 말한 적이 없다잖아. 그럼 이게 이런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네가 단정할 수 있냐고. 그런 적이 없다잖아. 그러게 굳이
민원 찾아오는데 뭐 나 호남이 아니다. 이런 말이 말 나겠냐. 다만 옛날에 이게 공무원들 적을 때 저희도 그렇잖아요. 본적지가 있고 원적지가 또 있잖아요. 아버지 고향처럼 원래 오래온 원적, 그 다음에 본적이 있고 또 주소가 있잖아요. 현재 주소.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그 서울, 본적은 뭐 서울이고 원적은 호남이다. 이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게 그 호남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한두 사람이 단연코 없다고 그때 국회에서 단연코 없다고 대답했잖아. 그런데 박선영이가 이걸 떠들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말도 안 되는 게 그 공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촛불인지 뭔지 이게 야 너거가 이게 뭔데? 야 5.18이 다 너거 거냐? 너거가 뭔데 이게 누가 참배하고 안 하고 막냐? 뭐 나야 참배하러 갈 생각도 없지만 내가 가서 참배한들 왜 막냐고? 5.18이 너거가 인 거냐고? 왜 막느냐고? 이런 게 버릇을 고쳐놔야 됩니다. 아니 누구든지 참배하고 싶어서 하고 쟤처럼 하기 싫은 사람 안 하고 마음대로 두면 되지. 너가 왜 막냐고? 왜 막냐고? 진짜 하여튼 이 박선은 이 자네에게 진짜 심각한 공작. 박지원, 박선원, 쌍원, 박원 둘 다 박지원에게 뭐 정통한 소개통이 들었는데 무죄가 확실하다고 떠들고 사과도 안 하잖아. 사과도. 오히려 이게 뭐 더 대법관을 더 비판하면서 사과도 안 하잖아요. 박지원이가. 근데 이 박선원이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마치 그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초대형 로펌, 그 다음에 조이대의 뭐 커넥션, 작업이다. 이런 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근거를 드는 게 왜 재판을 3시에 하고 한덕수가 4시에 출마 선언할까? 이게 커넥션 아니냐? 야, 그게 커넥션이냐? 원래부터 그 한덕수 대행은 그 전날 사표 내고 출사표가 예정돼 있었잖아. 원래부터. 그러고 그 대법원은 그 3시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고, 따라서 그 우연히 그런다고 해서 선고 결과 미리 셌다고 단정할 수 있냐고. 대법원은 3시에 하고 한덕수가 4시에 했다. 이 가지고 이 커넥션의 증거다. 한덕수는 김현장에 있었다. 이게 논리가 맞냐? 야, 박선은 이게 논리가 맞냐고. 좀 이게 그 논리나 상식에 부합하는 소리를 떠들어라.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이러면 이게 그 좀 국민의 상식과 경험치,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떠들어야 되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이게 그 괴담을 퍼뜨리는 이게 박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결정은 누가 말해도 그냥 대법관 10명이 전부 그 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식, 그리고 증거하고 팩트 다 있잖아요. 국민이 다 봤잖아. 결국에 그 법리와 상식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오히려 2심 무죄준 최은정, 이해설, 정재호 이 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정치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